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군대가 어떻게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략가 중 한 명이죠. 바로 제갈량의 첫 번째 기적 같은 승리를 들여다보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군주 유비는 딱 한 남자에게 모든 걸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잠자는 용, 와룡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아직 그 누구도 그의 진짜 능력을 본 적은 없었죠. 당시 유비가 정말 필사적으로 긁어모은 병력이요. 고작 3,000명이었어요. 이건 뭐 작은 성 하나 지키기에도 벅찬 너무나도 초라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삼키기 위해 몰려오는 적의 군대는 무려 10만. 심지어 당대 최강의 군주였던 조조의 맹장 하우돈이 이끄는 대군이었죠.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거의 학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자의 마지막 희망에서 시작해서 지혜의 시험, 압도적인 군대와의 대치, 그리고 치밀한 매복 작전의 설계, 마침내 전설이 탐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가보시죠. 유비는 와룡이라 불리는 이 제갈량, 즉 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삼고초려의 정성을 다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군사로 맞이해서는요, 마치 스승을 모시듯이 정말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의형제이자 평생을 전장에서 뼈가 굵은 관우와 장비는 이런 대우가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니, 전장에 나가본 적도 없는 젊은 서생을 이렇게까지 믿는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 공명은 그저 어린 녀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명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전장이 아니었어요. 바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치적 음모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누구도 엿들을 수 없는 다락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유기의 목숨을 구할 묘책을 내놓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지략이 단순히 병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장수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명의 예측대로 조조가 유비의 작은 세력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 10만 대군을 파견한 거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적장 하후도는 용맹하긴 한데 치명적으로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리는 걸 비웃으면서 와룡이라는 이름뿐인 책략가를 완전히 얕보죠. 바로 이 오만함이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중요한 미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불신이죠. 특히 불같은 성격의 장비는 모두가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성 안에서 편하게 앉아있겠다는 공명의 계획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명은 유비에게 군 통수권의 상징인 검과 인수를 받아듭니다. 자, 이제 그의 말 한마디가 곧 군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거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먼저 조온이 거짓으로 패배하면서 적을 좁은 방망파 골짜기로 유인해요. 그 사이에 관우와 장비는 적의 본대가 아니라 보급 부대를 쳐서 후방을 흔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짜기 양옆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불을 질러서 퇴로를 막고 적을 그야말로 불지옥에 가둬버리는 완벽한 연쇄작전이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승패는 오직 적장 하우돈의 그 오만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갈량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눈앞에 나타난 조온의 소규모 부대를 본 하우돈은 그야말로 코웃음을 칩니다. 이건 뭐 이겼다 싶었겠죠. 손쉬운 승리를 예감한 그는 전군의 무모한 돌격을 명령합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조온은 몇 번 창을 맞부딪히는 척하다가 이내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죠. 부장 이전이 이거 매복 같습니다 라며 말리지만 승리에 눈이 먼 하우돈은 듣지도 않아요.
갈대가 무성한 좁은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전군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하우돈이 좁은 지형의 위험을 딱 감지하고 멈칫하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사방의 갈대밭이 일제히 불길에 휩쌉니다. 10만 대군은 순식간에 불타는 아수라장에 갇히고 맙니다. 좁은 골짜기 안에서 병사들은 서로를 짓밟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날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갑니다. 그야말로 제갈량의 계획이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끔찍한 선멸전이었습니다. 방망파의 불길은 조조의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을 향했던 모든 의심과 불신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렸죠. 이 단 하루의 전투로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어린 여섯이라며 비웃었던 관우와 장비가 말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젊은 책사의 압도적인 지략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제갈량은 혼자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우도는 물러갔지만 이번에는 조조가 직접 훨씬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올 겁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시험은 정말 완벽하게 통과했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장수 한 명을 꺾는 것과 난세의 간웅, 조조 그 자신을 상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제갈량은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설의 다음 장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